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124페이지에 요약집 124페이지 그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5번. 몇 페이지입니까? 예? 124페이지 5번. 이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그럼 여기는 여러분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슨 담보채권의 범위?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경매시에, 무슨 시에? 경매시. 무슨 대금에서? 경매대금에서. 무슨 대금에서? 경매대금에서 누가? 저당권자가. 무슨 권자가? 저당권자가 누구보다도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 권리자. 다시 등기되어 있다. 누구? 빨리.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슨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뭐란다? 피담보채권 범위. 용어 기억해야 된다. 피담보채권 범위는 빨리 무슨 대금에서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누구보다도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 한마디로 그럼 표현하면 경매대금에서 무슨 변제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피담보채권. 어떻게 하면 되노? 어떻게 하면 되노? 에? 에? 공부 좀 해라. 동영상 좀 듣고 어떻게 하면 되노? 빨리. 에? 맞다. 무슨 일이 일일이 뭐 돼 있어야? 등기돼 있어야. 뭐 돼 있어야? 등기. 그러면 근데 시험은 그럼 좋다. 여러분 1000만원 빌려주고 이렇게 1번 갑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막 설정되어 있단 말이지. 갑이 저당권. 근데 갑이 1000만원 빌려주면서 변제기는 언제냐면 3년 후 돈 받기로 했단 말이지. 몇 년 후? 3년 후. 예. 이자 매달 받고 했는데, 자, 변제기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가지고? 3년. 해가지고 채권자가 자기가 받을 걸 계산해 보니까 1270입니다. 얼마? 1270. 얼마? 1270. 얼마? 1200. 자, 채무자 얼마 갚아야? 채무자 얼마? 앞으로 시험에서 채무자는 주어. 무슨 자는? 채무자는 주어. 얼마? 전부 갚아야 된다. 채무자는 무조건 머릿속에 생각하면 안 된다. 무조건 채무자는 무슨 전부. 채권자는 얼마 받아야 되노? 전부. 만약 여러분이 자꾸만 생각하니까 이게 아까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 전부. 채무자는 나오면 무슨 전부. 채권자는 얼마 받아야 되노? 전부 받아야지. 근데 채무자가 안 갚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채무자가 얼마 갚아야? 빨리 1270 무슨 전부. 채무자가 못 갚았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무슨 건 설정해 놨습니까? 저당권. 경매했습니다. 무슨 대금에서? 경매. 갑은 몇 순위? 빨리. 몇 순위? 갑은 몇 순위고 지금?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 왜? 무슨 전부야 여기는 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완전히 개판으로 하니까 이게 왜냐면 인지 공부지. 아까 주어 무슨 자는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 전부. 자, 그럼 채무자가 안 갚으면 실행했잖아요. 경매대금에서 이제 배당 1순위 값이 몇 수위로?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뭐 피담보 채권 범위 이렇게 하거든. 하려면 아까 어떻게 돼 있어요? 빨리 일일이 뭐 돼야? 등기. 그럼 만약에 그럼 값이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하면 무슨 된 금액? 빨리 등기된 금액. 무슨 된 금액? 등기된 금액. 그럼 만약에 원금 1,000만 원만 등기되어 있고 위약금 이자 기타 등등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빨리 1,000만 원. 나머지 270원 무슨 채권? 일반 채권.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약금 이자 이런 것도 뭐 돼 있어야? 등기되어 있어야 몇 수위로? 1수위로 피담보 채권 범위 안에 들어가고,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채권? 빨리 일반 채권. 그치? 그래서 무슨 일이? 일일이. 그래서 변제기와 이자가 등기되어 있으면은 됐습니까? 변제기 이전의 이자는 4년 밀려 있고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5년 밀려 있을 때 변제기와 이자가 등기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자라고 하는 것은 변제기 이전의 이자를 이자라고 하고, 됐습니까? 그럼 변제기와 이자가 등기되어 있으면 기간에 관계 없이 밀려 있는 이자는 전부 다 요 값의 경우는 몇 수위로? 1수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즉 피담보 채권 범위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뭐 돼 있으면? 등기. 무슨 기와? 변제기와 이자가 등기되어 있으면 기간에 관계 없이, 됐습니까? 전부 피담보 채권 범위 안에 들어가고 몇 수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1수위. 근데 변제기 이후 이자는 이자라는 말을 안 쓰고 지연배상. 무슨 배상? 지연배상. 그 다음 무슨 이자? 지연이자. 다른 말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무슨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쓰면서, 됐습니까? 손해배상금이라는 말을 쓰면서 세 개 같은 말. 요거는 몇 년분만? 몇 년분만? 1년분만 뭐 돼 있지 않아도, 등기돼 있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변제기와 이자도 배당받으려면 뭐 돼 있어야? 등기. 등기돼 있으면 기간에 관계없이 밀려있는 이자는 무슨 보? 전부. 그럼 변제기 이후의 이자, 지연배상은 뭐 돼 있지 않아도, 등기돼 있지 않아도 몇 년분? 1년분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왜 1년분으로 한정하느냐 하면은, 됐습니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후순위 권리. 채무자가 아니다. 채무자는 무조건 무슨 보? 전부. 후순위 권리자와 일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여러분 보통 때 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통 때 이율은 보통 뭐 5%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몇 퍼센트? 5%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카드도 마찬가지잖아. 그럼 무슨 기가 딱 돼가지고 변제기에 내가 못 갚았다. 그럼 이자가 갑자기 연체 이자 해가지고 갑자기 이자가 뭐 25% 막 이런 식으로 폭등하잖아요. 맞잖아요. 무슨 기후에?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잖아요. 못 갚았을 때는 이자가 뭐 연체 이자 해가지고 그걸 지연이자 지연배상. 그럼 이자가 높다 낮다? 높다. 보통 이자 보통 만약 5% 했다면, 이게 5% 했다면 지연이자는 예를 들면 25% 이렇게 5배 폭등하거든. 그 다음부터 만약에 값이 1순위인 경우는 변제기에 돈 갚아라 하니까 안 갚더라. 좋아한다 싫어한다? 1순위일 때는 좋아하잖아요. 와, 막 밀려 있어도 이자, 보통 이자에 비해서 한 5배, 아까 지연이자 예를 들면 보통 때 이자는 5%고 지연이자는 몇 퍼센트? 25%. 5배니까 훨씬 좋거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돈 받으려고 노력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몇 순위니까? 1순위니까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다면 야 제발 오래 그냥 끌자. 오래 끌자. 끌면 끌수록 누구 거는 늘어나고 값 거는 늘어나지만 누구 거는 줄어드노. 그렇지. 그래서 보통 지연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굉장히 고율이다 보니까 채권자가 돈 받으려고 노력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면 쭉쭉 늘어나면 누구 게 줄어드노? 후순위. 그래서 법에서 규제한다. 몇 년분? 1년분. 그러면 1년을 초과하는 거는 무슨 채권? 빨리 일반 채권. 그럼 다 끝났네. 그럼 피담보채권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은 피담보채권 뜻부터 정확하게 해야지. 무슨 대금에서? 경매대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으려면 무슨 일이 빨리 일일이 뭐 돼 있어야 등기. 그럼 등기돼 있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것 하면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맞습니까? 예. 몇 년분? 1년분. 그 다음 또 실행비용. 실행비용은 누가 실행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잠깐만 3번이 실행한다. 3번이 우선적으로 배당받는다. OX, X. 실행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게 아니고 실행만 할 뿐이고 배당받는 거는 뭐에 따라서 빨리 순위. 그래서 실행비용은 몇 순위? 1순위. 그지? 맞습니까? 예. 자, 그럼 좋다. 다시 피담보채권 범위. 다른 말로 무슨 대금에서 경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으려면은 빨리 일일이 뭐 돼 있어야 등기. 위약금 이자 이런 것도 뭐 돼 있어야 등기돼 있지 않으면 피담보채권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없고 무슨 채권? 일반 채권. 맞습니까? 예. 자, 그럼 들어갑니다. 자, 결정판 들어갑니다. 결정판. 요거 시험 문제. 요거 아까 임의변제. 무슨 변제? 임의변제. 아까 채무자는 나왔습니다. 자, 채무자는 빨리 전부 무조건 채무자는 전부 변제. 전부 변제. 채무자 이외에 하면 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나오면은 전부 나오면 안 된다. 절대로.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쭉 읽으면 안 되고 항상 쭉 끊어야지. 채무자는 하면 무슨 부? 전부. 채무자가 아닌데 전부 변제하고 말소 청구 나오면 OX, X. 채무자 이외의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가 실행했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그걸 뭐 비담보채권 범위라는 말 써야 정확한데 책에서는 그냥 5자로 비담보채권 이렇게 쓴다. 됐습니까? 채무자 이외자는 저당권자가 실행했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즉 뭐 비담보채권만.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그래서 채무자 이외 사람은 뭐 피담보채권만 변. 근데 채무자 나오면 무조건 무슨 부? 전부. 채무자가 아니면 전부 나오면 OX, X. 그지? 그럼 실행합니다. 실행합니다. 채무자가 설정자고 후순위 권리자도 없고 일반 채권자도 없습니다. 얼마 배당? 전부 배당. 왜? 아까 지연배상 1년분 피담보채권만 하는 것은 누구를 보하기 위해서? 후순위. 그래서 이거는 무슨 부 배당? 전부 배당. 지연배상 몇 년을 초과해도 1년을 초과해도 후순위 권리자가 있거나 일반 채권자가 있으면 뭐 피담보채권만. 피담보채권만이라는 것만 배당. 무슨 된 금액과 빨리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그치? 그 다음에 채무자 이외 사람이 걸 실행해서 채무자 이외 거는 무조건 뭐 피담보채권만. 갚는 경우도 뭐 피담보채권만 변제. 배당받는 경우도 뭐 피담보채권만 배당. 여기 결정판. 요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문에는 딱 나오면은 무슨 자? 채무자는 나오면 무슨 부? 전부. 물상보증인은 뭐 피담보채권만 변제. 그럼 피담보채권만 안 하면 무슨 된 금액과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 그렇지. 끝. 이게 이제 피담보채권 범위.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지연배상을 가지고 내는데 여러분 체크죠. 우리 요약식 124페이지고 5번 지연배상금. 그지? 1년분에 하나여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이 담보되는 지연배상 1년분으로 한정하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제3자를 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나오면 뭐? 채무자가 나오면 무슨 부? 빨리 전부.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때는 1년분을 초과한 지연배상도 전부 변제해야. 그러나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때는 뭐 몇 년분? 1년분만 변제하면 된다. 그걸 다른 말로 뭐 비담보채권만. 이와 같은 법리는 건전항에서 최고액도 그대로 적용. 지금 됐습니까? 네. 잘 냅니다. 요거는 뭐 조심해야 된다. 빨리 주어가 어느 거냐 쭉 읽으면 안 되고. 그지?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저당권은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저거는 피담보채권 범위고 이건 목적물의 범위인데 그 목적물의 범위는 몇 개 나오냐면은 4개. 4개. 부합물, 종물, 그 다음 두 번째 과실, 그 다음 세 번째 건물, 네 번째 물상대위.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우리 기출문제 풀었을 때 여기서는 거의 물상대위 가지고 많이 냈다. 무슨 대위 가지고? 물상대위.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자 부합물 종물 나오면은 항상 부합물 종물 나오면은 무조건 여기서는 규칙이 100조 이항. 100조 이항. 종물은 뭐의 처물에 따른다? 주물의 처물. 근데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여러분 부합물 종물 나오면 무조건 몇 조 이항? 100조 이항. 종물은 뭐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이 주물이 있다면 주물의 저당권 설정했다. 여러분 이게 종물은 뭐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 그럼 주물이 매매가 되면 뭐도 매매? 종물. 그럼 주물의 저당권 설정했다. 저당권은 어디에도 미친다. 빨리. 종물, 부합물, 종물에도 원칙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치? 원칙. 주물의 저당권 설정했다. 부합물, 종물의 저당권은 어떻게 한다? 미친다. 부합물, 종물 무조건 미치. 근데 시험에서 또 어떻게 나오냐면 설정 전에 부합한 물건에만 미치고 설정 이후에 부합한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OX, X. 무조건 주물의 저당권 설정하면 설정 전에 부합한 물건이든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이든 무조건 어떻게 한다? 미친다. 설정 전후 불문하고. 됐습니까? 설정 전후 뭐하고? 불문하고. 미친다. 근데 예외. 그럼 만약에 주물의 저당권, 주물을 경락받았다. 부합물, 종물도 경락인이 소유권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외. 그럼 아까 주물이 매매가 되면 뭐도 매매? 종물. 근데 강행규정, 임의규정. 그래서 특약으로 주물만 매매하고 종물은 매매하지 않는다 하는 특약할 수 있다. 그치? 그럼 원칙은 무조건 미칩니다. 설정 전후 불문하고 원칙 무조건 미칩니다. 특약으로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특약으로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당권은 무슨 권은? 정당권은. 여러분 정당권은 하면 무슨 권? 빨리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전세권, 임차인이 부합시키고 무슨 성이 있으면? 독립성이 있으면 됐습니까?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시킨 자가 소유하기 때문에 여기는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끝나부터 고시 뭐. 부합물 종. 되겠습니까? 예. 그거 가지고 내고 부합물, 종물. 그 다음 과실. 여러분 과실 하면 저번에 규칙 이런 것처럼 빨리. 아까도 했잖아요. 과실은 목적물의 뭐하고 무슨 자가? 점유자가 과실 수취권 있잖아요. 과실 넣으면은 무슨 자가? 점유자가 과실 수취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은 보통 누가 점유합니까? 빨리. 저당권은 누가 점유합니까? 건자가 점유하는 게 아니라 설정자가 점유하잖아요. 누가 점유하는 거 빨리? 설정자. 보통 때는 누가 수치? 설정자. 그래서 과실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근데 실행 후에는 설정자는 점유하고 있어도 과실 수취권이 없고 과실에도 어떻게 한다? 미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보통 때는 누가 수취하니까? 설정자가 수취하니까 보통 때는 과실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그럼 실행 후에는 저당권 실행 후에는
설정자가 과실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후에는 과실에도 저당권 어떻게 한다? 과실에도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럼 자 다시 합니다. 보통 때는 미친다 안 미친다? 보통 때는 미친다 미친다 안 미친다? 보통 때는 미친다 미친다 안 미친다? 실행 후에는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렇게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예. 보통 때는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근데 실행 후에는 어떻게 한다? 미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건물에는 뭘 가용되냐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 그럼 자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원래는 일괄경매가 법정지상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거다. 토지에만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건물에는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근데 실행 이후에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신축하면 건물에는 미치지 않지만 실행 당시에 뭐 하면은 동일하면은 무슨 경매? 일괄경매. 일괄경매 하되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받을 수 없다.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여기서 이제 무슨 경매? 일괄경매 쭉 설명하고 있다. 그거. 다시 토지에만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신축한 건물에는 저당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근데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 무슨 경매하거나 일괄경매하거나 뭐만 실행하면은 토지만 실행하면 경락인 건물 뭐? 철거. 그러면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무슨 경매? 일괄경매하되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받을 수 없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일괄경매하되 토지와 건물을 몇 사람에게 경락? 한 사람 동의. 그러면 일괄경매하되 토지와 건물을 달리하여 경락 허가 결정할 수 있다 하면 OX, X. 그렇게 나오면 다 끝나붙다 거기. 다시 합니다. 부합물 종물 원칙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원칙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특약으로 미치지 않는다. 정당권은 미치지 않는다. 과실 보통 때는 미친다 미친다? 안 미친다. 왜? 설정자 수치하니까. 설정자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실행 후에는 설정자 점유하고 있어도 과실 수치권이 없고 과실에도 어떻게 한다? 미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 그럼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건물에는 미치지 않지만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 무슨 경매? 일괄경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하고. 자, 그 다음 무슨 대위 들어갑니까? 물상대위. 무슨 대위? 물상대위. 자, 들어가는데, 여러분, 물상대위는 여러분 잘 보통, 자, 물상대위는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물이 있는 집에 저당권을 설정해놨단 말이지. 자, 근데 요 물상대위 하려면 규칙이, 자, 여기서는 아까 백조양, 부합물, 종물, 종물은 뭐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 여기는 과실은 뭐, 점유자가 과실 수취권이 있다. 여기는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 그게 규칙이냐. 가장 기본 출발 규칙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상대위의 규칙은 뭐냐면, 일단 저당권이 소멸해야 됩니다. 저당권이 뭐 해야 된다? 소멸. 자, 잘 보는데, 자, 집에 저당권 설정하는데 집이 불났습니다. 불나가지고 집이 전소되었습니다. 집이 없어져 버리면, 자, 저당권은 무슨 건? 물건. 무슨 건? 물건이니까 뭐가 없어져 버리면,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하잖아요. 근데 해필 요 집이 무슨 보험으로 바뀌었다? 화재보험이 들어있었단 말이니? 그럼 집이 무슨 보험금으로 바뀌었다? 화재보험금. 했을 때, 요 집이 무슨 보험금으로 바뀌었다? 화재보험. 그래서 요 설정자가, 소유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손에 쥐기 전에 저당권자가 무슨이, 소멸한 저당권자가 뭐 미리 압류하면은 무슨 대위? 물상대위. 근데 그러면 일단은 설정자가 받아버렸다. 됐습니까? 설정자가 받아버렸다. 다시 설정자가 받아버렸다. 무슨 대위 없다. 와, 그 돈이 월급 받은 돈인지 보험금 돈인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소유자가, 설정자가 어디 보험회사로부터 뭐 돈을 받기
전에 그러면은 보험금 청구권을 누가 저당권자가 압류하거나, 그럼 저당권자가 반드시 직접 압류할 필요는 없고 다른 사람이 압류했다, 다른 사람이 아까 있죠 설정자 받기 전에 압류했다, 저당권자는 배당에 뭐 참가하면은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집이 불나가지고 없어지면 저당권 소멸하고, 집이 무슨 보험금, 화재보험이 들어서 화재보험금으로 바뀌고, 화재보험금을 설정자 받기 전에 청구권을 저당권자가 압류하거나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이 뭐 참가. 그 다음에 또 토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토지의 저당권 설정에서 수용돼 있으면 강제 수용되면 저당권 소멸합니다. 원시적 취득이기 때문에. 무슨 적 취득? 원시 하면은 수용되면은 수용 보상금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보상금? 수용 보상금 청구권을 역시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하거나 제3자가 압류하면은 무슨 대위? 물상 대위. 지금 됐습니까? 자, 한 개 더. 자,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을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자, 옆집에 사는 병은 실화로, 집이 전소되었습니다. 어쨌든 물건이 없으면 저당권 소멸하잖아요. 가장 열받은 사람 누구? 을. 소유자잖아요. 어쨌든 집이 불타버렸잖아, 그지? 그럼 소유자가 누구한테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지?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한데 아까 집이 없어서 저당권 소멸했잖아요. 누가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을? 설정자가 받게 되는 무슨 배상금을? 손해배상금을 무슨 건자가? 저당권자가 뭐 하면은 압류하면은 무슨 대위? 물상대위. 요거 꼭 기억합니다. 잘 됩니다. 옆집에 사는 병을 실어 집이 전소되었습니다. 가장 열받은 건 누구? 어쨌든 요 저당권 소멸하죠. 물건이 없어져 버리며 가장 열받은 건 누구? 설정자잖아요. 설정자가 누구? 제3자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금을 받는 거를 누구는? 소멸한 저당권자는 그걸 무슨 류하면은 압류하면은 무슨 대위? 물상대위. 그래서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무슨 대위 있다? 물상대위 있다. 그럼 아까 불법에 의한 개가 다리 물었다.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금도 아까 무슨 건도 있다? 유치권.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요거 자, 집을 팔았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받게 되는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 있다 없다? 저당권 소멸 안 하잖아요. 아까 규칙 가르쳐 줬잖아요.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저당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채무자가 실행해서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대금, 매각대금, 매매가 되면은 또 저당권은 소멸하면서 배당받잖아, 그지? 순위에 따라서. 그래서 매매대금, 매각대금, 그 다음 또 요 강제 수용됐을 때 수용 보상금에 대한 무슨 대우는 있지만 물상, 저번에 우리 앞에 했죠. 협의취득. 무슨 취득? 협의취득 나오면은 그냥 매매하고 똑같다. 국가기관이 개인으로부터 산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무슨 취득? 협의취득. 요 세 개 단어 나오면은 무슨 대위 없다? 물상대위. 자, 세 개 대라. 매매대금, 매각대금, 협의취득 나오면은 무슨 대위 없다? 물상대위 없다. 그게 중요하다, 이게. 그럼 불법에 의한 무슨 배상금? 손해배상. 그 다음에, 그럼 이 물상대위 되는 경우는 반드시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설정자가 뭐 돈을 받기 전에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해도 좋고 제3자. 근데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해야 된다. 물상대위는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해야 된다 하면 OX, X. 저당권자 자신의 압류해도 좋고 또 저당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이미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반드시 배당이 뭐 해야? 참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뭐 무슨 대위 있다? 물상대위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이제 물상대위 있는데 그 물상대위에서 반가로 2번 아까 그 밑에 126페이지 중간에 그럼 네모 박스 보면 아까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하면은 누가 압류하면은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해서 전부명령 추심명령을 받아 물상대위 하면은 누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저당권자가. 그 다음에
제3자가 압류하여 이미 강제집행 개시되면 저당권자는 배당에 뭐하여 참가하여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뭐하여야 된다? 요구. 그럼 저당권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 배당이 종료됐다. 그러면 아예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자기는 이제 배당 못 받는다. 그럼 더 이상 물상 대위권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 배당이 종료된 경우 더 이상 물상 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 즉 배당받은 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주의, 저당권자의 귀책 사유로 저당물을 멀진 훼손된 경우는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그 다음에 아까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끊고, 아까 전세권 할 때 했죠, 그죠? 무슨 권에? 전세권에 무슨 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 존속기간 만료되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일단 전세권이 소멸하면서 무슨 권도 소멸한다? 저당권. 그러면 설정자는 일단 누구한테 돈을 준다? 빨리 전세권자에게 주기 전에 채권을 미리 뭐 해야? 압류.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의하여 압류 및 추시명령 또는 전보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압류하여 실시하는 강제 집행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여 물상대위하여야 한다. 만일 저당권자가 물상대위하지 않을 경우 설정자는 누구한테 돈을 준다? 빨리 전세권자에게 반환하게 된다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 받는 방법, 이거는 뭐 순인데 원래 오늘 요 저당권 다 해야 되는데, 그지? 에? 어디?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독립성이 있으면 뭐 미치지? 미치지? 뭐.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이지. 어디? 또. 요것도 뭐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이지. 특약으로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고, 정당권은 하면 뭐 독립성이 있으면 미치지 않는다. 왜? 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이 소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그래서 오늘 그죠? 요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요거, 그죠? 원래는 오늘 여기까지 끝났어야 정상이거든. 그죠? 확 달리고 싶은데 달려야 되는데, 그죠? 이게 여러분 집에서 좀 해가 와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